일단은 이 RC카에 들어가는 센서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은 건데요. 모터 드라이버 실드는 외부 전력을 모터에서 쉽게 공급하기 위한 장치고, 초음파 센서는 앞에서 이 통신부에서 내보낸 초음파가 물체에 부딪혀 돌아오면은 반사된 초음파를 수신부에서 이식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그런 센서고요. 블루투스 모듈은 이 RC카랑 핸드폰이 블루투스로 통신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센서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동으로 움직이는 모드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모드. 그리고 여기 LED가 켜졌어요. 자율주행 모드임을 알려주는. 스탑을 눌러서 자율주행 모드가 뭔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렇게 느낀 점은, 처음에 로봇 조립을 할 때 제가 선 연결을 잘못해서 실행이 안 돼갖고 애먹었던 그 경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랑 같이 차근차근 해보니까 잘 성공해갖고 뿌듯하고, 제가 실수한 부분이 어디인지 찾아내서 그거를 보완해서 RC카를 완성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상한 건 아니지만 특별한 기능을 추가한 RC카였기 때문에 더 의미 있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목차입니다. 저는 아이디어 구상, 동작 영상, 앱 인벤터 디자인과 블록 코딩, 아두이노 코딩, 기억에 남는 오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낀 점 순서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디어 구상입니다. 저는 4가지 기능을 넣고자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시동 기능입니다. 실제 승용차와 비슷한 기술력을 위해 시동 버튼을 추가하여 시동을 켜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움직임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동 모드입니다. 앱 인벤터의 버튼 터치만으로 RC카가 전진과 후진, 좌우 회전, 정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수동 모드도 만들어 보고 싶었고요. 세 번째로 자동 모드입니다. 최신 자동차들에 추가된 자율주행 모드를 초음파 센서를 활용하여 거리에 따라 좌우 후진으로 스스로 안전한 주행을 하도록 자동 모드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향 지시등 기능인데요. 좌우 회전을 하기 전에 뒷차에게 알릴 수 있게 RGB 센서를 활용해서 빨간색 라이트를 전멸하도록 방향 지시등 버튼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동작 영상입니다. 동작 영상은 끊어서 보며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입니다. 블루투스 목록 선택 버튼을 눌러 제 RC카와 스마트폰을 연결을 하고 아직 시동은 켜지지 않아 어떤 버튼을 눌러도 주행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동작 보겠습니다. 이제 엔진 버튼을 눌러서 부저가 0.5초 간격으로 3번 울리며 시동이 켜진 것을 알립니다. 그 뒤로는 수동 모드나 자동 모드 등 선택적으로 모든 주행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영상입니다. 빛을 내는 듯한 이미지의 버튼은 방향 지시등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LED가 0.5초 간격으로 3번 전멸하고 각 방향으로 1초간 회전합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영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제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 오른쪽 하단에 파란색 핸들 모양의 버튼이 있습니다.
저 버튼은 자동 모드 버튼인데요. 자동 모드 버튼을 누르면 자율주행을 시작하고 초음파 센서를 활용하여 장애물과의 거리를 재고 뒤, 좌우로 피하며 주행하다가 전진이 아닌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 모드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자율주행을 종료합니다. 마지막 동작인데요. 주행이 끝나고 엔진 버튼을 누르면 시동 때처럼 부저가 0.5초 간격으로 울려 시동이 꺼짐을 알리고 또한 블루투스 해제 이미지의 목록 제가 이번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오류를 두 가지 골라보았습니다. 아까 그 케이스 C 방향 지시등 CD로 설정한 그 오류인데요. 처음에 방향 지시등을 레프트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로 설정하고 싶어서 앱 인벤터에서 보내는 텍스트를 LL, RL로 설정을 해놨었는데요. 실행을 해보니 두 버튼 모두 눌렀을 때 LED도 켜지지 않고 왼쪽으로만 돌았습니다. 몇 시간을 함수를 바탕으로 코드를 고쳐보고 시리얼 모니터에 커맨드가 어떻게 들어오나 보다가 문자형 형태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마지막 명령이 L로 입력되어 좌회전만 실행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려웠던 오류는 아니지만 시간을 많이 소비한 오류여서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으로는 엔진 버튼과 자동 모드 버튼 등 온오프 기능의 버튼을 제가 사용을 했는데요. 이때 처음에는 카운트 변수를 만들어 버튼이 눌릴 때마다 1씩 가산하고 2로 나누어 0일 때는 온 상태로 1일 때는 오프 상태로 하면 대충 제어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역 변수 활용과 산수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나서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토글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토글은 초기 값에 뷰데스 값을 넣고 true나 false 값을 넣고 실행이 될 때마다 그 값에 반대 값을 주어 if문이나 while문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입니다.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크게 4가지를 선정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프로그래밍 향상입니다. 아두이노와 관련된 하드웨어 제어와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프로그래밍 실력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모듈화하고 함수화하여 재사용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였고 통신 및 제어에서 스마트폰과 RC카 간의 통신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중첩된 while 루프 구현을 통해 효율적인 제어 방안을 찾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코드에서 발생하는 오류 코드를 빠르게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잘못된 방향 전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여러 경험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드웨어 제어에서 모터 제어와 방향 전환 시 정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고 2학년 때와 비교했을 때 센서들의 활용이 능숙해졌고 VCC, GND, RX, TX 등 코드에 작성한 핀 번호에 맞춰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일단 후진할 때 빨간색 LED가 켜지는 기능을 넣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후진할 때 부저 한번 울리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후진할 때 LED가 켜지면서 부저까지 울리는 그런 기능을 넣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앱을 통해 자율주행 모드로 변환하는 그런 기능을 넣고 그 다음에 앱을 통해서 속도 조절까지 하는 그런 거 최종적으로 이러한 4가지 기능이 합쳐진 RC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아두이노라는 코드가 아두이노 안에 코드가 되게 많은데 그거를 한 소스 파일에 넣으면 너무 복잡하고 보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멀티 소스 프로젝트라는 걸 따로 찾아봐서 그걸 적용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소스 파일 총 3개가 있는데 소스를 담당하는 소스 파일 그리고 자율주행 파일 그리고 RC카 메인 파일 이렇게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낀 점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처음으로 뭔가 아두이노로 긴 코드를 짜봤는데 제일 실패했지만 그걸 극복하고 뭔가 이런 아두이노 코드를 길게 짤 수 있구나라는 저에 대한 자신감을 주었고요. 되게 요즘에 발표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발표를 통해서 좀 더 성장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발표 스케일도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능력 멀티 프로젝트 소스 파일 여러 개를 만드는 거를 처음 시도해봤는데 그걸 통해서 뭔가 코드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것도 많이 배워서 프로그래밍 능력도 뭔가 많이 성장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기능 영상인데요. 일단 여기 위에 있는 이거는 실제 핸드폰에서 보면 보이는 화면이고요. 일단 첫 번째로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기판이 있어서 여기서 실시간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 가감폭이 가능해서 이제 빠르기를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이 가능해서 수동 모드와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개하라 하여 함수들을 모두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블루투스를 연결하는 부분인데요. 이 블루투스 연결하는 부분에 누르면은 블루투스 목록이 나와서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하고요. 또 연결된 상태에서 연결 끊기를 누르면은 블루투스가 연결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기판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이 상태로 있다가 앱을 실행하면 이렇게 거리와 속도를 현재 속도를 표시해줍니다. 속도는 250에서 0까지 가능하고요. 거리는 센티미터 단위로 속도 두 자리까지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정 패널인데요. 이제 차례대로 왼쪽에는 감속하는 버튼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감속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살표로 있는 이 십자 부분은 이제 이동할 때 쓰는 스티어링 부분이고요.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정지 버튼을 누르면 RC카가 멈추게 되고요. 이제 왼쪽 안에 있는 자율주행 버튼을 누르면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속도라든지 자율주행 모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초기화되고 멈춘 상태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앱 인벤터에서 개발하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여러 레이아웃을 사용해서 블록들을 배치하여 이런 화면을 만들어냈고요. 이제 블록 코딩을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연결 전에 초기화를 해주는 과정과 연결하고 나서 이제 메시지들과 이 블루투스를 연결하고 여기는 연결하는 부분, 연결 끝난 부분을 블록 코딩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 처리라는 부분인데요. 위에는 미리 구성을 해놓고 그리고 아래는 예외 처리할 때 다른 오류들은 그냥 모두 띄우는 방법으로 오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제가 직접 만든 부분인데요. 이제 시계를 넣어서 이 시계가 작동할 때마다 이 아두이노 클라이언트 블루투스가 값을 이제 보내옵니다. 그래서 그 값을 보낼 수 있게 허용되면은 그 값을 이제 화면에 띄우는 코드로 이 코드는 계기판을 보낼 때 아두이노 RC카에서 앱 인벤터로 정보를 보낼 때 쓰는 블록 코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버튼을 이 계기를 조정 패널을 누르면은 이제 영어 단어 한 글자가 이 아두이노 쪽으로 보내져서 이 어떤 조작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제 아두이노 개발인데요. 일단 위에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부분과 모터를 정리하는 부분, 그리고 핀들을 모두 정리하는 부분, 그리고 아래 속도, 그리고 방향, 그리고 초음파 센서에서의 걸리는 시간을 정리한 선언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이제 자율주행 모드를 거짓으로 먼저 설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 시리얼 통신을 딱 정리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여러 함수들을 많이 정의하는데요. 첫 번째로 앞으로 전진하는 함수, 뒤로 후진하는 함수, 그리고 우회전, 좌회전, 멈추는 함수가 있습니다. 모두 이 스피드셋이라는 변수를, 매개 변수를 갖고 와서 각자의 속도를 조정해서 작동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음파를 측정하는 함수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거 핀을 쳤다가 시간을 두고 다시 트리거 핀을 달아서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재면 됩니다. 여기는 밀리미터 단위로 계산이 됩니다. 이 디스텐션. 그리고 이 디스텐서에 나누기를 해서 센티미터 단위로 변환을 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 부분은 이제 계기판에 보여줄 거를 이제 BT serial.txt로 앱 인벤터에 보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중에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은 뒤로 가거나 좌회전 혹은 우회전으로 방향을 바꾸는 부분이 이 함수고요. 여기는 이제 자율주행을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서 이 계기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만약에 여기 와일문에서 거리가 짧다면 방향을 바꾸는 함수를 실행을 해주고요. LED는 모두 이제 LED는 이제 초록색이면은 앞에 장애물이 없다는 표현과 빨간색 여기 아래 여기 위에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LED 두 가지 색을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초기화하는 함수입니다. 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맨 처음 초기 설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딱 실행하면 시리얼에 글자가 나오고 핀모드를 모두 설정한 다음에 속도를 200으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제 모터를 멈추고 BT 시리얼 통신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프 부분인데요. 루프 함수는 이제 이 H 자율주행 모드를 먼저 체크해서 자율주행 모드면은 위에 이 자율주행을 실행하는 코드들을 놔뒀습니다. 여기 아래 이 부분은 중간에 빠져나올 수 있게 if
BTC를 통신을 하는 부분이고요. 자율주행 모드가 아닐 때는 이제 LED를 모두 꺼주고 그 다음에 또 이 조종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 체크하는 이 이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를 아래 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낀점입니다. 이제 새로운 배우는 사실들이 있어서 이제 모터 드라이버나 블루투스 모듈 또는 모터 라이브러리 등은 제가 처음 사용해보는 이런 스택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법을 공부하고 처음이라 헤매는 점이 많았지만 검색병을 이용해서 잘 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아두이노를 개발해서 기능 단위로 코드 분류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가독성과 개발 경험이 뛰어나게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개발이라는 이제 앱 인벤터를 통해 간단하게 플랫폼 개발을 좀 더 쉽게 해볼 수 있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추가한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통 수업으로 들었지만 자율주행에 있어서 제가 약간 코딩을 손봐 거리에 따라 하는 동작들을 약간 수정하였고요. 그 다음 속도 변화로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코드에서는 속도 값을 255로 주어 바로 실행하게 되지만 저는 이 속도를 실제 자동차와 같이 ABS라는 기능과 유사하게끔 정지를 하거나 출발을 할 때 서서히 속도를 증가하고 감소하게끔 코딩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직접 조이스틱이나 아니면 버튼을 가지고 데이터를 주어 움직이게 하는 기능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의 느낀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RC카를 직접 제작해 보면서 그 장난감 RC카와 같이 장거리에서 되는 RC카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블루투스로 작동하는 거여서 그렇게 멀리는 못하지만 그래도 RC카를 직접 제작해 보았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저는 교내에서 하는 로스를 이용한 자율주행 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와 다르게 좀 코드가 단순하고 그리고 좀 그것보다 덜 복잡한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음에 로스를 제가 직접 접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RC카 그리고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계획을 짤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